트랜서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 핵심 용어 4가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태 공간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담긴 무한한 영화 필름 보관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영화 필름 보관소일까요? 가능태의 공간은 무한한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의식과 의도가 영상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식과 의도가 없는 필름은 단순히 플라스틱 쪼가리일 뿐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오늘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고민합니다. 결국 김치찌개를 선택해서 먹었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영화 필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능태 공간이라는 거대한 보관소에는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또 다른 영화 필름이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파스타를 먹으러 가는 필름, 밥 먹는 걸 깜빡하고 일을 하는 필름,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최고급 호텔 뷔페를 먹는 필름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현실이 필름 형태로 이미 그곳에 전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한 필름들 중에서 특정한 필름 하나를 골라서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상영하고 있는 관객이자 감독인 셈입니다. 두 번째, 펜듈럼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람들의 동일한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특정 진영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정말 화가 난다 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은 분노의 펜듈럼에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여러분에게 더 화를 돋구는 영상과 기사들을 추천하게 되죠. 여러분이 계속 화를 내고 에너지를 쏟아낼수록 그 펜듈럼은 점점 거대해지고 강력해집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 심지어는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우울감까지도 모두 펜듈럼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즉, 우리가 무심코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순수한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펜듈럼에 낚여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국가, 집단, 가정 모두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은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펜듈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힘을 빨아가는 펜듈럼에 관심을 주지 않고 철저히 피하는 형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그냥 피해가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포텐셜입니다. 이건 어떤 목표나 대상에 반드시 제발 하고 과도하게 힘을 꽉 주는 것을 말합니다. 끌어당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칩시다. 이 면접에 내 인생이 걸렸어. 무조건 붙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면접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의 에너지가 과하게 쏠리면 자연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키는데 이게 바로 잉여 포텐셜이라는 균형력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준비했던 답변도 엉망이 되고 말을 더듬게 되죠. 반대로 되면 좋고 안 돼도 다른 데 가면 되지라고 중요성을 낮추고 편안하게 본 면접에서는 오히려 평소 실력 이상을 발휘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집착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무조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너무 힘을 주면 우주는 그 힘을 빼기 위해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개념, 외부 의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애써서 노를 젓는 힘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까지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는 힘입니다. 잠긴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문을 부서져라 발로 차고 어깨로 밀치고 온 힘을 다해 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내부 의도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 그 자체이죠. 하지만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문이 잠겼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한 발짝 물러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기 창문이 열려있네 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억지로 문과 싸우는 대신 세상이 제공하는 더 쉬운 길, 즉 흐름을 발견하고 올라타는 겁니다. 막히는 길에서 끙끙대는 대신 뻥 뚫린 옆길로 가는 지혜가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이런 외부 의도가 우리가 우연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현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목표를 정하고 세상이 어떤 쉬운 길을 열어주는지 차분히 관찰하고 그 흐름을 타면 됩니다. 오늘은 트랜서핑의 가장 중요한 개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작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법칙들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개념들을 이용해 내 삶의 사소한 문제부터 거대한 목표까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정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사용 설명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